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어가겠습니다. 중국의 소비 그리고 내수 기업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바로 인프라 투자의 증가 속도인데요. 네. 이 1대1로 전략이 대표적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과 연계지어서 오늘 투자 전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업 소개부터 만나보시죠. 네, 최근 중국 정부는 고속철 굴기라고 불리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굴기란 우뚝 일어선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중국의 고속철 사업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중심에 있는 기업 중국 중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중차는 지난 6월 중국을 대표하는 두 가지 고속철 회사였던 중국 남차와 중국 북차가 합병돼서 생긴 기업인데요. 이 총 자산이 우리 돈으로 56조 원에 가까운 세계 최대 이 철도 차량 생산 기업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화물차와 객차 시장의 8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내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합병 이후 이 회사는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이 해외 고속철 기업들을 무섭게 인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달에는 미국에 첫 공장을 설립하면서 이 미국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고속철 시장에서 수출액이 50%씩 증가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중국 정부의 무한한 지원에 힘입어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공룡회사 중국중차.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중국 중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철도 수준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력이 대단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특히 이제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세계 정상급이다. 400km가 넘는 그런 속도를 내는 열차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고 있어요. 네, 이와 함께 1대1로 전략까지 이제 더 탄력을 받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입지는 앞으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중국 중차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을지 이 시간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기용 트레이더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제 중국 중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남차, 북차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흡수합병이 된 그런 기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 중차 같은 경우에는요, 2015년 6월에 중국 남차가 중국 북차를 흡수합병을 해서 나타나는 그 새로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흡수합병 이후에 탄생한 세계 최대의 철도 차량 생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병을 통해서 중국 내 고속철 분야에서는 아주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기차, 차량 같은 기술적인 점유율에 보게 되면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가장 고속철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 프랑스와 일본 기업에 못지않은 경험상으로나 이제는 기술적으로 못지않는 아주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치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네, 현재가는요. 12.97입니다. 12.97 위안인데요. 9월 달에 12위안 밑으로 잠깐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올라와서 12.97 위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52주 최저가는 39.47 위안이고요. 최저가는 15.16이기 때문에 지금 최고가에서는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지금 아주 이렇게 보시는 대로 아주 상당히 큰 기업이 30조 위안이 넘어갈 정도로 큰 위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ER은 31.47로서 제조업으로서는 어느 정도 준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좀 합병 스토리를 좀 들려주셨었는데 성장 스토리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해외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커오고 있을까요? 네, 2015년 6월 8일 중국 남차가 북차를 흡수합병을 해서 그다음에 중국 상해 거래소와 중국 홍콩 거래소에 동시 상장이 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한 46개의 계열사랑 한 17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2005년 7월에 홍콩의 MTR이 93량의 철도 차량 공급 사업을 수주합니다. 이게 중국 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네. 역시 가장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가 가능하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주 최근 뉴스긴 하지만 미국에도 진출을 하게 돼서 조립 공장을 지금 설립을 해서 곧 가동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업의 어떤 비중은 좀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는지 좀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해외 시장을 보시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아주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나 뭐 말레이시아, 터키 같은 그런 기업, 이머징 국가에서 공장을 설립을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가동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쪽이 지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의미는 다른 프랑스나 일본 경쟁 업체들과에 비해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기술적으로나 그리고 상당히 레퓨테이션적으로도 상당히 이머징 국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근데 중국 내 시장으로 돌려보게 되면요, 중국은 아직까지도 인프라 건설 취약국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중국 정부에서는 인프라 투자 내 설비 비중을 계속해서 올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은 중국 내 시장이 아직 먹거리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해외 시장에 진출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 양동 작전으로서 이거 아주 크게 지금 시너지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점점 해외 어떤 비중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수가 좀 사그러들지도 않고 있는, 이런 계속해서 좀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중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열차와 관련된 기업은 이제 우리나라에 현대, 로템, 뭐 지하철도 만들고 있고 열차도 만들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 좀 두 회사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크기면으로 보게 되면요, 네. 중국 현대 로템에 비해서 중국 중차가 뭐 시가총액면으로 봐서 거의 45배 정도 이상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회사라고, 다시 계속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률 측면에서 보시게 되더라고요. 중국 중차는 벌써 글로벌 탑 티어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창출 측면에 있어서도 단기 순이익이 한 1조 4천억, 영업이익률이 한 6.3%로 아주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대 로템에 비해서는 중국 중차가 투자 매력도는 아주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 로템과의 어떤 규모면과 그리고 실적면에서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가 수익률 같은 경우엔 장단기적으로 어떤 추이를 보였는지, 앞서서는 12위안을 또 밑돌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또 회복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 이런 주가 추이와 실적 한번 살펴주시죠. 네, 3년, 1년을 보시게 되면 주가 수익률이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6개월, 한 3개월로 지나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그 전에 많이 올랐던 이유가 남차, 북차의 합병과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한 아주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이 중국 경제가 지금 하락을 하면서 같이 합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소재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치가 급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는 합병권이 아니고 이제는 실적 측면, 그리고 포텐셜적인 어느 정도 이 기업이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시각을 바꾸실 때가 됐는데요. 최근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에서는 10%, 매출 총이익도 21% 정도 많이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최근에 여러 외국에 지금 건설을 하게 되고요. 공장을 건설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투자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 R&D 투자가 되게 많습니다. R&D 투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지만 향후에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은 되게 크게 지금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수치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좀 분명히 좀 투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외에도 어떤 이슈적인 부분에서 볼 때 투자 포인트 좀 어떤 부분 좀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합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해서 나타나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일단은 R&D 비용에 대한 절감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랑스와 일본과 같은 아주 선진국 계속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R&D 비용을 상당히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랬을 때 중국 남차가 그전까지는 합병 전까지 4.4, 중국 북차는 한 3.1%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복된 투자를 해왔던 건데 합병 이후에는 거기에 중복된 투자가 없어짐으로써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R&D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남차, 북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되게 수주에 대한 이렇게 우리가 경쟁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회사가 이게 합병 이후에는 이 경쟁이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주 가격이 떨어질 테고 그렇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이 차량을 생산을 하는 원자재에 대해서도 똑같이 되게 되는데 서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원자재가 가격이 올라갔었는데 이것도 그런 경쟁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가격은 원자재 가격도 상당히 많아 떨어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1대1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철도 인프라를 생산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수혜를 받겠지만 설립이 된 다음에 인프라가 구축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역시 고속철도, 철도 차량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핸드폰과 같은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 내에서 어떤 독점적 지위를 통해서 거의 뭐 시장 내 1위 점유율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건데요. 네. 자, 이 중국 중차 그렇다면 외국계 애널리스트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월가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급락을 워낙 해왔고요. 즉 그 제조업에 대한 중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번스타인이라든지 BNP 파리바, JP 모건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매도 아니면 보유 의견을 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상당히 밑에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일자를 보시게 되면 9월 대부분 초중순에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수주라든지 혹은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이 주가 상황을 봤을 때는 미니멈 저보다 한 11%, 11에서 12 정도 사이가 가장 바닥권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트를 보고 중장기적 전략을 좀 세워본다면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을지도 코멘트를 좀 남겨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합병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렇네요.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고 다시 한번 반등을 기르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은 다져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한 11에서 12 이상에서는 그 이상에서 퍼포먼스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요. 한때 좀 12위안까지 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미래의 어떤 성장성이나 지금 수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로 볼 때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신한금융투자의 박기용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직투까지 토마토 모닝쇼 이제 2부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3부 순서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